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로는 UX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떠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UX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또는 적용, 역할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X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UX 시나리오는 다른 UX 방법론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인 미래의 시점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 안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즉 사용 경험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예상 또는 예측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시각적인 표현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어떠한 환경에 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 놓여진 상황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제품들이 사용자들 간에 어떠한 경험 또는 사용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UX 시나리오의 목적과 활용 부분입니다. UX 시나리오는 결국 미래에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곧 개발하거나 디자인해서 시장에 내놓아야 될 그 서비스 제품들을 과연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인지에서부터 또는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품 서비스로 존재했을 때에 그 사용자들에 대한 가치를 얼마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UX 시나리오의 목표와 범위 내에서 즉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유가 되겠죠. 범위 내에서 사용자 또는 고객이 어떤 환경과 또는 전후, 맥락 또는 현상 또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및 해결 방향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니즈라든가 문제 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사용자 경험 가치들을 찾아가는 아주 본질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통찰력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것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즉 도구적인 방법으로 UX 시나리오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UX 시나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UX 시나리오는 사용자 경험, 즉 UX의 속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속성에 의해서 그 UX, 즉 사용자 경험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명확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UX 시나리오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UX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즉 미래에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를 거기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로서 UX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UX 시나리오 자체는 어떤 구체적인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놓여진 상황, 즉 컨텍스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 행위 중심의 태스크, 즉 어떠한 조작을 한다는 것 포함돼서요. 태스크를 정의하기도 하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터랙션, 즉 상호작용 방식이 있을 수 있는가 또는 그것에 대한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UX 디자이너들은 그것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정보 구조 또는 인터랙션 디자인의 구조 이런 것들이 실제 UI에
어떻게 유용하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UX 시나리오가 어떤 유형들이 있고 그 유형별로는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 기법입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가상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사용자들의 어떠한 이용 행태와 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해서 그들을 서술적으로 정의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 사용자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가상의 사용자들을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분류된 그들 사용자 그룹 또는 유형들을 제품 환경 또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의 환경에 맞게 가공된 캐릭터 또는 가공된 프로필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의 방향 또는 개발 완료가 됐을 때 가상의 사용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사람이라면, 즉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것들은 결국은 어떤 니즈에 적합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바일 또는 제품,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르소나 기법의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기법은 다른 개발 프로세스에 비해서 사용자를 집중해서 분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풍부하게 다뤄진다는 것인데요. 즉 감성적인 이해를 도와주게 합니다. 이 감성적인 이해라는 것은 디자이너가 또는 개발자가 우리의 유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과 공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페르소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은 우리의 대상인 사용자들을 보다 면밀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페르소나 작성이 되게 되면 사용자는 하나의 동일한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이미 사용 환경이나 컨텍스트, 이용 환경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별 또는 그들의 나이대 또는 그들의 직업 또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돼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어떤 기대, 니즈, 동기, 태도, 이용 행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UX 디자이너들은 우리의 대상인 사용자가 어떠한 유형으로 또는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 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UX 디자이너가 사용자 리서치를 할 때에 사용자 리서치의 이해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서치, 즉 사용자 리서치에 대한 결과들은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들만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의 모든 경험을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UX 디자이너에게 아주 이 경험들을 모두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UX 디자이너들은 그 특정적인 사용자들의 사용 행태들을 일련의 이야기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 그 리서치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다 향상된 개념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저 스토리는 그 사용성이 있겠습니다. 즉 UX 디자이너들이 그 리서치 결과들을 보다 풍부하게 꾸며서 즉 이야기 구조로 그들 사용자들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저 스토리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대략 6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사용자들은 이럴 때 제품을 이용한다. 즉 컨텍스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사용자들은 제품을 자기들의 특정한 방식을 포함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들은 그 이용 시에 이용 시라고 하는 것은 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를 다 포함합니다. 어떠한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고요. 나아가 그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여정 맵입니다. 저니 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주로 서비스 디자인 영역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여정, 즉 사용자들이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발생되는데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사용자 여정 맵은 사용자들이 수행하는 제품 서비스의 이용의 흐름 또는 사용 과정을 조망하고 그 사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탁월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전이 맵, 즉 여정 맵을 그려봄으로써 예측되는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 또는 감성의 변화, 흐름 등을 모형의 형태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바로 UX 디자이너들은 그들 사용자들의 시간의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이 맵, 사용자 여정 맵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사용자들의 긍정과 부정을 일련의 사용 흐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어떠한 단계에서 긍정과 부정, 즉 만족과 불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UX 디자이너들이 어느 부분을 개선하거나 어느 부분을 추가 또는 어느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정 맵의 장점은 사용자들의 여정을 시간의 흐름으로 쭉 살펴보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 사용자들의 경험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갖고 있는 실제, 그다음에 일상적인 터닝 포인트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모형에서 같이 일련의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흐름 또는 흐름과 흐름 사이에 어떤 사용자들의 긍정, 부정 또는 만족, 불만족에 대한 경험치들이 다뤄지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 UX 디자이너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 없는 단계가 드러날 수 있고요. 또는 중복되는 단계도 시간의 흐름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X 시나리오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 기반의 UX 시나리오 작성 부분입니다. 페르소나 기법의 장점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수많은 사용자에 대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들을 일일이 다 그들의 니즈를 또는 동기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그들의 사용자들에 대한 동기, 요구, 패턴을 구체적으로 요약,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구성원들, 즉 개발에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이러한 구성원들 간의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들의 주관적인 예측, 즉 사용자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주관적 예측에 대한 오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 수준들을 기술적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그런 시각차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보다 타겟팅, 즉 목표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타겟팅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람을 위해 디자인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미리 머릿속에 이러한 사람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갖고 디자인 수행을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관점을 여러 부서, 즉 개발에 필요한 여러 부서 사이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고 그것들을 계속 일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 기반의 UX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즉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기반의 UX 시나리오 작성 가이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즉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동기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들의 니즈를 어떻게 UX, UI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 부분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자들이 의도했던 또는 목표했던 그런 달성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시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니즈는 그 달성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UX, UI라고 하는 방법론이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페르소나 기반의 UX 시나리오 부분은 크게 사용 전, 사용 과정, 사용 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보다 사용자들의 경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즉, 페르소나가 특정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 부분도 시나리오에, UX 시나리오에 다뤄져야 할 것이고, 페르소나가, 즉 가상의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 또는 어떤 정보들을 전에 어떤 정보들을 또는 어떤 정보 또는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로 하고요. UX 시나리오에서는 페르소나가 그 행동, 그 다음 행동, 그러니까 사용 전과 사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수행 단계, 그리고 이 페르소나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또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여정 맵, 저니 맵의 작성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맵 기법의 장점으로는 실제 사용자들의 서비스 경험을 다룬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여정 맵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여정 맵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 과정에서 긍정 또는 부정, 만족 또는 불만족들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었고요. 여정을 매핑한다는 것, 즉 여정 맵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서비스를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서비스와 사용자와의 갭 또는 오류 또는 어떠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제공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여정 맵은 그 사용자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서비스들의 인터랙션이라든가 또는 행동, 제스처 또는 터치 포인트들을 구성함으로써
우리 UI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정 맵의 큰 구성을 보면 그 서비스의 사용 전, 사용하는 과정 중, 이용 후로 구분해서 다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컨텍스트 또는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축으로 설계를 하고요. 세로축은 사용자들의 긍정, 부정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매핑을 해야 되고 선형의 형태를 갖는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것을 한눈에 사용자들의 경험을, 전체 경험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를 위해서 다양한 그림 또는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경험의 흐름과 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X 시나리오의 요소로 다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는 사용자의 동기와 계기 또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행위, 세 번째로 그 사용 행위를 통해 벌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어떻게 해석하는지, 사용자들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요소, 그리고 사용 후가 되겠는데 그 후에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 과정은 어떠한 기억과 태도로 남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큰 시나리오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동기와 계기는 쉽게는 아주 직접적인 그 이유, 사용하게 되는 이유 또는 목표가 되겠고요. 사용자 행위는 일련의 반복된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고, 기대 결과에 대한 평가, 해석적인 부분은 인식 또는 감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과 태도는 바로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에게 형성될 UX의 구조와 그 요소들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동기로 작용할 것이며, 그죠? 또 특정 행동들을 어떻게 야기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대했던 것에 또는 의도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또는 사용 후에 그 경험에 대한 기억과 그 다음 스텝,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사용자의 태도는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경험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크게는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동기, 계기, 의도 단계가 있습니다. 모티베이션 또는 목표가 되겠고요. 그 목표의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 행동 또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행동하고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가. 그 다음에 평가하고 해석한 것들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기억과 태도로 기억되고 태도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일련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일련의 사이클을 돌 수가 있습니다. UX 시나리오 작성 가이드를 크게 6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저 데피니션, 즉 누가 우리의 목표되는 사용자인가, 즉 목표 사용자는 누구인지, 그들의 성격, 선호, 라이프 스타일, 직업, 가치관, 태도 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UX, 여기서 니즈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를 다루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저의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과연 사용자들은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때 사용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정의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핵심 기능은 무엇인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용자가 그 핵심 기능을, 해당 기능을 어떠한 방식, 인터랙션을 포함하겠죠. 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든가 인터랙션 방식 등을 이 단계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로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얻게 되는 UX의 가치 효용 또는 편익,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고요. 만족 수준에 대한 정의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6단계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어떠한 니즈와 어떤 상황 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는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베네핏, 사용자들은 그 UX에 대해서 어떤 가치 또는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UX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정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UX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분과 시나리오의 유형들, 다양한 유형들, 장단점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 즉 목표하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UX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UX 시나리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